우린 어느 날 인간이 가진 규율과 법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전부터 법률이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생각했으므로 그 얘기를 해주었고, 후이놈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가 물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라면 자연과 이성은 이미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텐데 왜 법과 규제가 필요할까? 나야. 그래, 고생 많다. 그래, 여기 지금 상무지구거든? 어떻게 가야 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래, 여기서 지금 보인다. 그래, 갈게. 후이놈은 내 얘기를 들으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우리 시아버님 오늘 새벽에 임종하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오늘 5월 18일. 네. 나는 월드컵 경기는 꼭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들에게 지성과 학식은 워낙 축구 경기를 좋아하셔서 누워 계셔도 꼭 중계는 보셨거든요. 장지요? 망월동 공동묘지요. 대개의 직업인들이 이모 바쁘시면 안 내려오셔도 돼요. 한다고도 얘기해. 그러실래요? 그럼 내려오셔서 전화 주세요. 부가가치를 네.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의 삶의 형태란 걸 후이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식과 이성을 내세운 문화적 성학자 집단의 삶의 김치는 겉절이 하고요. 떡은 맞췄으니까 이따 오후에 올 거예요. 즉 네. 의사나 학자, 사전 좀 붙일까요? 술안주하게? 정치가 철학자 네. 같은 부류들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작업하면서도 그것을 공익을 위해 한다고 말해줬다. 의사는 죽어가는 이가 앞에 있어도 보증서나 조문을 받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며, 교수는 수강 신청서나 월급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가르치지 않았다. 기자나 평론가, 저술가들은 원고료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결코 사실을 알리거나 평론하거나 지식을 저술하지 않았다. 나야. 예술가들 역시 일로 와. 판매와 수입에 끈앞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예술 행위에 이기적 손익을 따지며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수씨. 결국 공익을 위해 축적되고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편리한 삶을 위해 이거 언제 가지? 체득되고 악용된다. 내일 모레. 장지는? 망월동? 망월동이 어디야? 거기 5.18 때 죽었던 사람이 있는데? 평등하게 나누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만 가봐. 가볼 텐데.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인간이 재물을 습득하면 그것에 비싼 값을 매기고 그것을 타인이 쉽게 가지지 못하게 오늘이요. 독점하여 물적 가치를 높여놓는 것. 지금 고속터미널에 내리셨어요? 타인의 재물을 네, 그럼요. 길에 건너셔가지고 17번이나 117번 타고 상무지구에서 내리시면 돼요. 종점에서요. 금호 사단지요. 사람들 1000명이 있다면 네, 모르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소수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급료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소년 반문했다. 저는 고스톱 할 줄 모릅니다. 동물들, 저는 고스톱 할 줄 몰라요. 그냥 하세요. 동물은 예, 하지 땅에서 모르시겠으니까. 생산되는 예.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쓰는 권리를 지닌다. 그런데 왜 나누지 않고 불평등하게 소유하며 독점하는가? 몇 달 안 있었어요. 후이남 나라엔 예. 항상 아름다운 그래도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죠. 후이남이 네. 호흡하며 내뿜는 아름다운 글쎄요. 공기를 소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월드컵 경기 할 텐데. 공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매일매일 더 맑은 공기를 창조해서 그것을 후이남 나라를 감싸고 있는 위성들이 반사하고 흡수하며 찬란한 빛을 자유자재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이남들은 자연 속에서 공기와 한 몸이 되어 그 우주 안에 살고 있었다. 저기가 어디야? 그는
재난은 인간들에게 생기는 무슨 일에 건물이 대해서 저래?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인간들은 서로 아, 참, 상반되는 얘들 일을 술을 많이 똑바로 합니다. 어디다가 오바이트를 해? 배가 고프지 않을 아, 때도 됐어요. 먹거나 목이 마르지 않을 때도 좀, 마시며 밤새도록 독한 술만을 찾으면 게으르고 몸이 부으면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된다. 알겠잖아요. 상여가 병에 걸리면 함께 자는 예. 인간들의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러한 병들이 다른 질병과 함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진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러 병에 시달리게 아, 저기 저 술 없거든요. 제도 씨. 후회넘은 평등하여야 생명체인 인간들이 서로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확보하며 서로를 규제하고 통치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약자를 보호라는 차원에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졌다. 그리고 그 통치자나 지배계급은 어떤 인물인가 대해서 물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동정과 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하다니까요. 부와 권력, 하세요, 진짜. 아유, 저는 보통 정말 할 줄 몰라요. 그냥 두시라고요. 다른 네, 아무것도 하세요.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목적에 어울리는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목적이 아니면 진실을 들려주지 않는다고도 비아냥거렸다. 내일 또 힘들 텐데 애기 갔다가 저 건너편에 거짓이라고 갔다 말하자 줘요. 후인함을 그래. 물었다. 조금 눈 거짓이란 붙여봐서. 게 무엇가 하고 그래 나도 눈 나는 인간이 어떤 이익을 위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거짓이라 한다고 얘기했다. 그 말에 후인함은 어이없게 웃었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라 하고 저것을 보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용도일진데 그 원칙이 파괴되어 이것을 보고 저것이라 하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언어 사회에 용납된다면 언어라는 것의 기본 용도 자체가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했다. 즉 세상은 진실과 사실만으로 구축되어야만 그것이 소통의 기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진실이나 사실 아닌 어떤 형태의 말과 행동이 교류하게 되면 모든 것은 질서를 잃고 그 세상 구성의 기본부터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비참해졌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 그리고 언어과 화술마저도 욕심의 산물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언젠가 후인엄이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며 얘기했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인간이란 아주 작은 양의 이성을 부여받은 동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이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정을 악화시키고 자연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잘못을 만드는 일에 이성을 쓰고 있는 듯하다. 노을이니까 그래 눈 좀 붙여. 나 이제 사람들도 거의 자는 것 같아. 네, 여보세요? 아, 형. 아, 나, 우혁이. 여기 좀 광주. 예, 뭐 친구 일 때문에 또 내려왔어. 나는 후인엄처럼 아니, 뭐 내려온 김에 형 좀 보려고 그러지, 뭐. 되는 게 싫어서 뭐 어딜 가야 돼, 여기서? 돈천? 야옹 나 잘 모르는데 거기 다 광주 처음이잖아. 이라도 한 것처럼 숨어다닌다. 어디?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거리. 거기 지나서 어디? 충장로? 야옹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다. 충장로에 뭐, 같은 종족을 다른 예, 뭐 카페. 동물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거기 뭐 이름이 뭔데, 있었다. 카페 이름이? 야우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야우들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반복하였다. 야우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역시 인간의 행동과 흡사했다.
그래 그럼 5마리의 양에게 50마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던져준다면 그들은 서로 독차지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싸울 것이다. 인간들이 쓰는 것과 같은 살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예? 서로 죽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하더라도 발톱에 의해 야우들은 서로 깊은 상처를 입혔다. 예, 그날의 뒷선하세요. 들판에는 여러 형태로 빛나는 돌이 있었다. 야우들은 그 돌을 미친 듯이 좋아했다. 빛나는 돌이 땅속에 묻힌 것을 발견하면 발톱으로 땅을 파 꺼내가지고 집에 가져다 숨겨놓았다. 22주기 그들의 15제. 동료들이 빛나는 돌을 훔쳐갈까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폈다. 이런 돌들이 야우들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야우들이 저 보잘것없는 빛나는 돌을 좋아하는지 돌아오는 날까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그런다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저번 주일에는 반지의 제왕인가 그거 했었잖아. 우린 인간의 근데요, 기념관에서 하는 인권영화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할 줄 안다. 자유공원에서 하는 시민영화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비워리졌다. 그래서 자신의 심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어쩔 수 없다거나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타협한다. 자신의 양심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 토닥거리고 제 안에서 변명과 묵인을 한 뒤에 인간관계에서는 당당하게 궤변으로 변론한다. 모두 잘못한다고 자신의 잘못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용납한다고 악이 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녀왔어? 지금 종점에서 내리시면 되거든요. 네. 거짓말쟁이들만 모여 사는 좀 전화 세계에서 주셔야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일 수 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거짓말에 합류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의 나날을 건져가며 갖은 질시와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나물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마찬가지로 악이 범람하는 그래요? 인생사에서 홀로 선을 행하려 한다 하여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진 않는다. 이게 뭐야? 현실 타협자와 자기 영웅들이요. 경쟁자들이 점차 늘어가며 영원하라? 지배 논리의 중심을 이게 뭐예요, 잡아가는 저게? 세상을 보며 어제 통하던 삶이 5.18? 오늘은 웃음거리를 되어가는 그런 5.18. 흐름을 체험한다. 선의 개념이 바뀌어가는 것인가? 타협이 곧 선인가?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선악 논리가 바탕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협과 이기적인 기복과 편애의 정신이 마치 사랑인 양 바탕을 이루는 게 오히려 올바른 것인가? 후이놈이 이야기했다. 이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나는 이 말에 수긍하며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나의 인간에 대한 지시는 무엇인가? 이 또한 인간인 나의 야우적 모순에서 온 것은 아닐까? 그때 나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쪽에서 내게 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내미는 야우적인 소리를 모습을 알아내고 들어주셔서 자각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야오에게서 그릇된 인간에 대한 지시를 찾기보다는 후이놈의 이성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을 찾아나가는 것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여기가 궁어역이 저기가 신무역이라고요? 이제서야 예, 나는 네, 고맙습니다. 이제껏 후이놈 앞에 숨겨왔던 자신의 모습이 야후와 닮았다는 것을 드러낼 용기를 가졌다.
그래, 발견은 야후에게서 왔었다. 야후는 악도 선도 아닌 어떤 욕심의 의지체로 나에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상대의 욕심에 대한 이해는 애정을 만들었다. 미안합니다. 좀 늦게 왔죠? 예, 미안합니다. 나는 자신의 네, 욕심이 출발하시죠. 없어지면 상대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알게 되었다. 후이놈들은 그걸 원초적으로 생활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세계에선 상대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기대가 발생치 아니한다. 이제 가야지 뭐. 시간 이후 됐는데. 야후의 훔침을 그래, 기다리는 수고하고. 것이 나에겐 구체도 씨. 행복이었다. 예, 그만 좀 가볼게요. 예. 내 빼앗김은 주는 이제 것이 금방 가야지. 주는 고생하셨습니다. 기쁨을 네, 빼앗김으로 고맙습니다. 받아들여도 나의 어디 우리 기쁨은 뿐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 잘 지내고 악수하고 믿지 앉았지나. 못하여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보단 빼앗겨주는 것. 인간은 타 동물과 다르게 그들 간의 생활 속에서 많은 갈등 구조를 갖고 산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신이라는 단어를 지운다면 인간 세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오늘 지금 장사 지내고 내려왔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절묘한 것 같지 않니? 불신이란 단어가 당연한 우리 시아버님 말이야. 5.18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상복도 있고 망월동 묘역에도 그러한 상무대에도 불신을 만들어낸 말과 행동 영혼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지. 그래. 광주 내려오면 연락해. 그래, 잘 지내고. 거짓을 믿는다. 거짓 없는 세상에 살던 이들에게 거짓을 우리는 설명해 줄 수조차 없다. 내가 후이남에게 거짓을 설명했을 때 후이남의 의문은 곧 우리가 얼마나 야후에 가까워 있으며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나 하는 걸 알게 해줬다. 22주기. 그리고 우리가 만든 세상, 내가 적응하고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변칙적이고 상식을 떠난 비상식적 구조 파괴 속에서 그것이 질서라고 자부하며 타협하고 포기하며 살아온 더러운 흙구덩이 속이었는가를 자각하게 해줬다. 좋은 거짓말이라던가 어쩔 수 없는 거짓말 혹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다던가 하는 아주 정서적인 말들이 인간 사회에서 언어라는 기본 구조를 파괴시켰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진실과 사실을 왜곡시켜 전달하며 그 왜곡된 전달로서 또 다른 왜곡과 갈등을 낳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며 살아오는 우리들은 결국 후이놈들의 눈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야후일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 세계의 희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곳에 표류하기 전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어쩌면 그런 행동이 오히려 정서적이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까지 범해왔다. 내가 그를 미워하면서도 그 앞에서 사랑하는 채 표현하고 가난하고 더러운 일을 보며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아닌 채 행하고 뒤돌아서서 더러운 건부대라도 하나 나에게 붙었을까봐 털곤 했다. 어디 가셨는지 알아? 안녕하지 않으며 안녕하다 말했고 오래 정도 안 계시다고. 축하하지 않으며 축하한다 말했다. 잘되길 바라지 않으면서 잘되길 바란다고 그 말하고 할머니들이 키우는 나무 돌아서서 맞지? 그가 가는 꽃나무들. 길에 방해물을 쳐넣는 행동도 흔히 했다. 이런 우리들의 야후다운 생활습성들이 언어와 행동의 진실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원칙을 고수하게 된다면 우린 바로 말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로 오해를 가질 수 없으며 다 지났네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만을 행사도 표현하고 없어서 표출하므로 너무 썰렁한 것 우리는 같아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하지만 왜곡된 어떤 내년에 복합 구조를 가질 수 없다. 30주년이니까 좀 거창하게 하겠죠? 모든 것이 솔직한 사회가 글쎄요.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서로 사랑하기 오늘 쉬워질 좀 것이다. 손님들도 있었어?
이제 사람들도 안 사회적 갈등의 찾아오지. 원인은 서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음이다. 서운해하지 그러므로 마. 진실만을 얘기하고 언어가 원론적인 그 생성의 효과를 상식선에서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변화만 된다면 우린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며 그래서 진실로만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숨긴다는 것, 허위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며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언어의 원래 가치를 통해서 이성적 자유세상을 만들어 서로 이해하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마웠네. 놀러 왔어. 거기서 밑에 못 하나만 써줄래? 똑같은 존재를 거기 금호. 후이놈의 세상이다. 하나 더. 거기엔 진실만이 있고 거짓이나 허위는 존재조차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속에서 불신이나 의심은 불가능해진다. 거기 밑에 거기 자 읽지 줄자. 그래. 고맙다. 아저씨가 여기 왜 왔냐고? 여기 왜 돌에 있냐고?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저씨는 말이야, 우리보다 착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먼저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왔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착하게 살면 좋겠다고. 그래,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야구에 대한 애정과 그래, 너무 늦지 마. 희망적인 결론을 찾은 나는 엄마 이때 없을 거야. 인간에 엄마 대한 상무대 갈 그림의 거거든. 서두른 귀함을 준비했다. 그래. 필요한 시기로부터 3년 혹은 4년이 지났을까? 나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 내가 알게 된 것은 인간에 대한 징후가 아닌 선악을 지각하는 생명체에 대한 귀한 존중.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의 문을 다 꼭꼭 닫아놨어. 스스로 살아가게 덥지 된 않아? 생명체 존재의 의미.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야. 나는 후이놈에게서도 지구가 점점 더 야외에서도 뜨거워지나 봐. 인간의 존재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나는 조급해져서 후이놈에게 귀향을 얘기했다. 후이놈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하지만 왜 내가 자신 아닌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안락을 버리려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했다. 야오는 그날도 나의 방을 기웃거리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내가 곧 웃으며 야오에게 빵을 건네자 그는 빵을 훔치듯이 낚아채서 도망쳤다. 그런 야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야오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매일 거기에 내가 빵을 갖다 놓으면 언젠가 야오는 빵을 훔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인간의 질시와 징후, 악을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기다리면서 공기를 바꿔나가노라면 인간 공동체는 스스로 악과 욕심과 모든 부정적 악의 개념들의 의미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후이남 나라에 내가 표류했던 이유는 잘때 그것을 필요한데 전달받기 우산? 위함이었다. 물론 갖고 왔지. 인간은 편안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며 자신의 하찮은 욕심을 위해서 크고 작게 남을 해한다. 아무도 완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그래서 모두들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면 아무것도 갈등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서로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먼저 버리면 자신도 버리겠다고 흥정한다. 개개인의 관계 속 삶의 갈등이나 저 처참한 전쟁이나 다를 바 없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희생은 마치 미약처럼 보인다. 이유 없이 거리를 걷다가 죽어가거나 총이 맞아 불구가 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욕심이 없어진다면 투쟁보다는 오히려 이유 없는 죽음이 아름답다.
떠나오던 날, 나는 후이놈처럼 보이려고 숨기고 있던 야후와 닮은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인간임에 증오하여 버렸던 인간의 옷을 꺼내보며 천국처럼 보이는 유토피아, 모든 희망이 존재하는 곳, 인간의 세상을 향해 후이놈을 떠나왔다. 기다림이 만남보다 좋은 것은 거기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후이놈 나라보다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다. 그리고 뜻밖에도 벌써 먼저 돌아와 인간 세상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린 서로 만나지 않아도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돌아와 새로이 존재하는 나는 때로는 그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하늘을 바라본다. 그들의 존재를 확인이라도 하듯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괜찮아. 이렇게 많이 든든하게 입고 가잖아. 엄마 조심할게. 밖에 눈이 오네? 그래도 많이 온다. 우리 밖에 나가볼까? 오늘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 괜찮아. 너무 걱정 마. 조심하고 왔어. 미끄러지지 않게. 추운데 이거 차 한 잔 따뜻하게 마실래? 이거 목도리 뜨는 거예요. 지난번 공연 갔을 때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 분교에 혼자 공부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생각해서 뜨고 있는 거야. 그 아이에게 주려고. 내년이면 벌써 30주기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은 변하니까 모르잖아요.